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 보드 등 기구를 타고 주행하다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동필 팀장 모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조동필 팀장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사고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약 224%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뭐랄까요? 갑자기 킥보드를 타다가 차선으로, 그러니까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줄은 사실 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동 킥보드 타려고 하면 안전장치를 좀 갖춰야 된다거나 이렇게.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전동 킥보드 주 이용층이 10대 청소년인데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및 13세 미만 운전금지 그리고 2인 이상 승차금지, 헬멧 착용 등 주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네. 예,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형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는 등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어떤 겁니까? 예, 공단 이의신청 사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청소년층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사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운행 습관이 도로와 보도 구분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보도 침범 사고나 신호 위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경우가 뭐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요. 이럴 경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네네. 예,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나 공유 킥보드 같은 거 요즘 많이 타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준해서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까? 똑같이 취급을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예. 전동 킥보드를 이제 차로 이제 간주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중대 의무 위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그리고 횡단보도 뭐 정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 처벌이 과중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대 의무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어떤 위반이 가장 대표적입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킥보드 사고 주 이용층을 고려할 때 무면허, 신호 위반, 보도 침범이 대표적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킥보드 등 놀이기구 보험 사고는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공단 전체 교통사고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을 보면 2020년 6,000건에서 약 7,400건, 작년 7,4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병원 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병원 치료 받을 때 건강보험이 보통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일단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급여 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 급여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예. 예, 향후 몇 개월 후에 급여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네. 예, 급여 조사 시 12대 중대 의무 위반 사고로 확인되면은 네. 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서 급여 제한을 하고 예. 부당이득으로 이제 환수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동안에 건강보험 적용됐던 거를 다시 소급해가지고 그 환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부당이득 환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제주도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치료비가 나중에 이제 환수가 된 사례가 있다고요. 예.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놀이기구 관련해서는 최초의 사례인데요. 예. 예.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6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는데요. 예. 예, 공단 지사는 이것을 이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보아서 부당이득 환수 고지한 사례였습니다. 예, 다만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예. 신청인의 운행 경력이나 도로 상황, 수사기관 처분 또는 이제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사정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사고가 불가피한 사항을 인정해서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환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예, 연간 통계를 보면은 예. 한 6천에서 7천 건 사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근데 이 건은 통계는 예. 일반 교통사고 포함한 사례이기 때문에 네. 전동 킥보드만 지금 구분해서는 아직 통계가 별도로 내지는 않고 있다. 낸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됐다 이렇게 또 알려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개별 사건을 예. 하나씩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면허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했고 신호위반도 안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 상관없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12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대 의무 위반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요즘 뭐 무면허 운전이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음주운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하나에 해당됩니다. 네. 예, 그런 경우 이의신청 제기 시에는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을 자의적으로 유발하였다는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인용 요건을 다른 요건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보드라든가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 사고에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무조건 12대 중대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서 급여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사고당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결정 사례처럼 예. 사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나 심사 절차를 거치긴 하는 거죠. 예, 공단 처분에 대해서 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사하고 결정이 난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동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합니까?
예, 킥보드 교통사고 주요 부상 부위 통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이의신청 사례를 봤을 때 특히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 진료비도 고액이고 당사자 신체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은 거죠. 킥보드 타다 넘어지면 기본적으로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되죠.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새로운 이제 스마트 교통수단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런 교통수단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제도가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유 킥보드 문제는 예.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운전 면허를 이제 확인하고 타야 되는데, 네. 제가 정확히 사태 파악은 못했지만은 이제 부모님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예.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지금 공유업체들이 좀 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무를 좀 엄격히 법률상 규정을 해야 되고요. 예.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규제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허술한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이제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러시는 입장이라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 대부분 사고가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로교통법 해당 내용을 핵심 사항 4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선 첫째,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행 가능한 도로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고 예. 야간에는 점등을 해야 합니다. 넷째,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하면은 예.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인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동필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젊게 살길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화를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노화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일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화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걸리버 여행기 보셨잖아요. 네. 걸리버 여행기 보면 그 소인국, 대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트럴드 브러그 종족이 있어요. 기억이 왜 안 나죠? 이게 가장 기억이 안 나는 사람.